나는 사실 신우이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냥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35, 전업주부로 살아온 지 이제 3년째. 한때는 연봉 8천에 육박하던 컨설턴트였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 하나 키우는 평범한 엄마가 됐다. 적어도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오늘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거실에는 이미 시동생 부부가 와 있었다. 형님, 오셨어요? 우리 조카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신우이 경미는 얼른 달려와 내 품에 있던 아이를 받아 안았다. 겉으로는 다정한 신우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속내를 나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 형님은 좋겠다, 정말. 그냥 집에서 애 보면서 편하게 사니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느꼈다. 은근한 비아냥이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너는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러게, 내 와이프는 병원 개원한다고 요즘 정신없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와. 시동생 민석이 맞장구를 쳤다. 무심코 내뱉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내 가슴을 살짝 찔렀다. 하지만 나는 늘 그랬듯 그저 미소로 넘겼다. 그래, 요즘 병원 준비하느라 바쁘지? 언제 오픈이었더라? 내가 물었다. 경미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다음 달이요, 형님. 근데 요즘 장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괜찮은 자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다. 내가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니고. 게다가 그동안 내가 사회생활 안 한다고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청하는 게 우습기도 했다. 저녁 식사 중 시아버지가 물으셨다. 그래, 개원 자금은 다 모았니? 경미와 민석은 서로 눈치를 봤다. 그러더니 민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말끝을 흐리는 민석을 보며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다. 나는 식사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형, 사실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조건이 안 되더라고. 내 남편 승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승현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민석을 바라봤다. 알았어. 내가 좀 도울게. 그리고 병원 입점 문제도 내가 지인 통해 알아볼게. 그 말에 경미의 얼굴이 환해졌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그 눈빛이 형부가 도와준 거지. 형님은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경미는 계속해서 병원 이야기를 했다. 그 모든 말 속에서 나는 배제되어 있었다. 마치 내가 이 대화에 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승현에게 물었다. 2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 괜찮아? 승현은 운전에 집중한 채 대답했다. 뭐 동생인데 도와줘야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2억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승현은 그저 동생을 돕는다는 생각만 했다. 그 돈이 우리 공동계좌에서 나간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을까? 물론 그 계좌는 내 명의였다. 컨설팅 회사 다닐 때 모아둔 내 돈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다음 날 경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저기. 형부 말씀하셨겠지만 병원 자리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떤 지역 생각하고 있어? 신도시 쪽이면 좋겠는데 요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요. 형부가 지인 통해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남편은 부동산의 문외한이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을 자꾸 끼워 넣는 경미가 우습고도 안타까웠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통화를 끝내고 몇 군데 전화를 했다.
예전 일할 때 맺어둔 인맥은 여전히 유용했다. 오후에 경미에게 연락했다. 신도시에 새로 지은 의료 빌딩 단지에 괜찮은 자리가 있는데 보증금이 좀 센 편이야. 괜찮을까? 경미의 목소리가 들떴다. 신도시요? 와, 정말요? 근데 그런 곳은 경쟁이 심하지 않나요? 걱정 마. 내가 아는 사람이 건물주라서. 통화를 마치고 보니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경미는 여전히 형부의 인맥을 통해 자리를 구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다음 주 우리는 함께 건물을 보러 갔다. 번화가에 위치한 의료 빌딩이었다. 입지 조건은 최상이었다. 경미와 민석의 눈이 반짝였다. 여기 정말 좋은데요? 이런 자리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나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경미는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지만 그 말은 모두 승연에게 향했다. 마치 내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계약 당일 건물 주인 정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나를 보자 반가워했다. 지은 씨, 오랜만이네.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지금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요. 경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 대표가 나를 아는 것이 놀라웠던 모양이다. 저랑 지은 씨는 옛날부터 알던 사이예요. 이 빌딩 초기 투자할 때도 지은 씨 컨설팅 받았거든요. 경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경미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 건물주 이름이 법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좋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다는 것에만 기뻐했다. 형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자리 구해주시고 자금도 도와주시고. 차 안에서 경미가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모든 말에서 나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나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렸다. 집에 돌아와 승현에게 물었다. 오늘 계약서 봤어? 아니, 너무 바빠서 자세히 못 봤어. 뭐 문제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시간이 흘러 병원 오픈 날이 다가왔다. 경미는 오픈 전날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다. 사실상 병원 오픈을 자랑하기 위한 자리였다. 내일이면 드디어 개원이네. 정말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경미의 어깨를 토닥이셨다. 경미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형부 덕분이죠. 저희끼리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차분히 미소 지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경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승현이 물었다. 너 괜찮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가볍게 웃었다. 뭐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렇게 병원 개원일이 밝았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될 그날이. 병원 개원 이후 한 달. 경미의 자랑은 더욱 심해졌다. 오늘도 시댁에서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 모두가 둘러앉은 테이블에서 경미는 연신 병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요즘 의사도 개원하기 정말 힘든데 저희는 결국 저희 힘으로 다 해냈어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저희 힘으로라니. 2억 원은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 요새 병원이 정말 잘 됩니다. 첫 달인데도 벌써 흑자예요. 시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경미가 내게 시선을 돌렸다. 형님은 육아하시느라 세상 물정 모르시죠? 병원 하나 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그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노골적인 무시였다. 하지만 경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의료계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형님은 그런 거 모르시니까 편하게 애만 보시면 되죠. 식탁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경미는 멈추지 않았다.
민석이 오빠가 정말 고생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병원 준비하고 환자 관리하고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훨씬 힘들죠. 그 말을 들으며 내 손에 쥔 젓가락이 살짝 떨렸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미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게다가 내가 과거에 어떤 커리어를 가졌는지도 무시한 채 말이다. 시동생 민석이 경미의 팔을 살짝 꼬집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형님, 가끔은 사회생활도 해보셔야 해요. 너무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좁아져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다. 하지만 경미는 그 눈치도 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내게 조언하는 척 무시하는 말들을 이어갔다. 저는 매일 환자들 만나고 직원들 관리하고 경영도 해야 하니까 정말 바빠요. 그래도 보람 있어요. 형님도 뭐라도 하셔야.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담담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승현이 경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현이 말했다. 미안해. 경미가 좀 그러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신경 안 써.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 병원 개원 2달째, 시어머니 생신이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경미는 또다시 주인공이 되려 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도 남편이 사온 고급 선물에도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병원 이야기뿐이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에 꼭 한번 오세요. 무료 건강검진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때 경미가 내게 고개를 돌렸다. 형님도 어디 아프시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뭐, 나이도 있고 아기 키우는 게 몸에 무리잖아요. 나이라니. 나는 겨우 35이었다. 경미보다 4살 많을 뿐인데 마치 노인을 대하듯 말하는 그 어투가 불쾌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고마워, 건강에는 문제 없어. 경미는 내 대답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요즘 병원에 30대 주부들 많이 와요. 다들 육아 스트레스로 건강 망가진다고. 형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우리 며느리 건강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경미는 멈추지 않았다. 형님은 그냥 집에서 애 보고 계세요. 바깥 일은 저희가 할게요. 그 순간 처음으로 내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선을 그어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다. 시아버지까지 눈치를 채고 헛기침을 하셨지만 경미는 계속했다. 형님은 집안일하고 육아만 잘하시면 돼요. 사회생활은 저희처럼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동생 민석이 경미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마치 내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요즘은 경력 단절된 주부들 많잖아요. 형님도 이제 그냥 주부로 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예전에 무슨 일 하셨대도 이제는 다 잊으셨을 테니. 순간 내 손에 쥔 물잔에 힘이 들어갔다. 경미는 내 과거 직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사회와 단절된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승현이 경미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경미야, 그만해. 하지만 경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요? 저는 그냥 형님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우월감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형님, 저희 병원의 환자 소개도 좀 해주세요. 아, 근데 형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그 말에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참았다.
단지 물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현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너무했어. 내가 경미한테 따로 얘기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 느꼈다. 병원 오픈 3달째 또다시 시댁 모임이 있었다. 경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마치 성공한 의사의 아내가 된 것만으로 그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굴었다. 거실에 모여 앉아 경미가 자랑을 시작했다. 요즘 저희 병원에 환자 정말 많아요. 자리 잘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경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다 제가 고른 자리라 그래요. 역시 안목이 중요해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경미는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신도시가 역시 달라요. 환자층도 좋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시아버지가 기쁜 표정으로 물으셨다. 그래,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리 잡았다니 다행이구나. 경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제가 위치 볼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여기다 싶었죠.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아요. 시동생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경미는 내게 시선을 돌렸다. 형님, 요즘은 진짜 사회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지. 그냥 살림만 하면 안 되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나를 걱정스레 바라보셨다. 하지만 경미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었다. 요즘 시대에는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법이에요. 저는 민석이 오빠 병원 경영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이어졌다. 형님도 나중에 사회에 복귀하고 싶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너무 오래 쉬시면 힘들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니까. 내 인내심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손에 든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다. 경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형님은 집안일 잘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모두가 다 사회에서 성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경미야, 그만 좀 해라. 하지만 경미는 마치 들은 척도 않았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그 순간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두가 내 표정을 보고 숨을 멈췄다.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참고만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때가 왔다고 느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경미의 말이 끝나고 모두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리 잘 잡았다니 다행이네.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숨겨진 칼날처럼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 그 병원 입점되기까지 쉽지 않았잖아. 경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그런 것을 알 리 없다는 듯이. 처음엔 입점 경쟁도 치열했고 보증금 문제도 있었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경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그건 형부가 좀 도와주셔서. 경미가 말끝을 흐렸다. 여전히 나를 배제시키려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식탁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승현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챈 것 같았다. 건물 계약할 때 너희 둘 다 계약서 자세히 안 봤지? 경미와 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나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했니? 경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뭐 법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신경 안 썼어요. 바로 그거였다. 내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법인명이 뭐였는지 기억해? 경미는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글쎄요. 무슨 인베스트먼트였던 것 같은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셨다. 그래, 병원 운영은 잘 되고 있어? 임대료는 적당해? 경미는 갑자기 화제가 바뀐 것에 당황한 듯 했지만 다시 자랑하듯 대답했다. 네, 생각보다 임대료도 괜찮고 위치도 좋아서 환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보증금이 부담스러웠는데 형부가 도와주셔서. 나는 다시 한번 웃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내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다. 경미야, 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경미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2억 원, 내가 누구 돈으로 받았는지 알고 있어? 경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남편 민석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거야 당연히. 형부가 도와주신 거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형부, 그 자금 내 돈이야.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시아버지도 눈을 크게 뜨셨다. 경미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벙긋거렸다. 내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때 모아둔 돈이야. 우리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이지만 그 계좌는 내 명의였고 대부분 내 돈이었어. 경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민석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병원 입점. 그 건물 우리 아버지 건물이야. 경미가 숨을 들이켰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당시엔 우리 법인으로 돼 있어서 몰랐겠지만 뭐 말 안 했던 거긴 해.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지은아, 그게 정말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제 아버지가 그 의료 빌딩 단지의 대표 투자자예요. 제가 컨설팅 일을 할 때 기획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 법인 지분의 30%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시아버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으셨다. 그런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특별히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는 정말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경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나도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자꾸 형님 하면서 무시하니까 한마디 해봤어. 경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저희가 내고 있는 임대료는 모두 4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있어. 내가 그동안 나를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내 병원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민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내가 말을 끊었다. 왜 이제야 말하냐고? 그건 내 아내한테 물어봐.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식탁 주변으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내 남편 승현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경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냥, 형님이. 말을 더듬는 경미를 향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그저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 과시하고 싶었던 거야. 경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석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를 무시했니?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미를 바라보셨다.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린 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내 커리어를 내려놓고 육아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어. 그게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내 잘못된 편견이야. 그 말에 모두가 숨죽였다.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 경미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은아,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우리한테도 말하지 않았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전업주부로 살기로 한 것은 제 선택이었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 과거 경력이나 재산이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경미가 내게 한 행동은. 시아버지의 말에 경미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님이 그런 분인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문제야. 나는 내가 전업주부라서 무시했어.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더 바르게 이끌었어야 했는데.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내 잘못은 아니야. 다만 옆에서 그런 행동을 묵인한 것은 문제가 있었지. 시어머니가 경미의 어깨를 토닥였다. 경미야, 내가 지은이한테 사과해야겠구나. 경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다. 그동안의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나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한마디를 더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 아빠 건물이니까. 그 말에 경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승현에게 눈짓했다. 승현은 조용히 일어나 내 뒤를 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현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시원했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이제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 그날 이후 시댁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경미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존중과 감탄이 섞인 시선이었다. 한 달 후 경미가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형님,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나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괜찮아. 이제 서로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더 진실된 관계가 되자. 경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 형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날카로운 한 방이 관계를 바로잡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